오늘의 마지막 시간 테마 강의 시간으로 Be a People Person이라는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굉장히 좋은 제품, 진짜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제품.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정말 탁월한 마케팅 을 가지고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과 검증된 마케팅 앞에 내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이 현 시대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이 좋은 이유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열정을 쏟는 만큼 내 사업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마케팅은 회사에서 다 준비해 주는데 ABO로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리치 디보스가 얘기한 people person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아까 유진영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도와가며 윈윈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people person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리치 디보스가 얘기한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가 얘기한 be a people person이라는 ABO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럼 아메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people person입니다. 과연 나는 people person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30분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까? 나를 정말 좋아할까? 정말 환극 같은 시간이 있을 때 나와 같이 함께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자신감 있게. 난 정말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여기 다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진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퍼펙트하게 예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과연 나를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를 신뢰할까? 라는 질문이 이번 시간에 어떤 같이 생각할 주제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게 여러분들을 신뢰합니까? 우리를 신뢰할까요? 자,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당나라 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활용했던 것으로 용모,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용모, 그 다음에 언변, 필체와 문장, 말이죠. 그리고 사리 분별력으로 선비가 지녀야 할 네 가지 미덕을 말한다.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 친구가 되게 이렇게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내 친구가 멋있고 내 친구가 뭔가 좋아 보이는 게 나의 어떤 레벨이라고 하긴 참 그렇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이니까 내 친구는 나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의 정의를 우리는 많이 용모, 언변, 그 다음에 필체와 문장, 사리 분별력이라고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많이 말 그대로 판단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신원서판이란 첫 번째 신입니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풍채와 외모.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바깥에 나가면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모두들 정말 다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많은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사업자다운 맵시가 필요하고 행동을 당당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첫인상의 위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우리 이 줌에 들어왔을 때의 첫인상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모임은 정말
좋은 모임이구나. 정말 진지한 모임이구나. 이것도 정말 첫인상일 것 같아요. 그러면 ABO로서의 신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정말 건강한 외모, 세련된 외모, 뭔가 좋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쓰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 건강해. 맨날 뉴트리라이트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콜록콜록대고 맨날 아프고 뭔가 피곤해 보이고 그러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먼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도 물론이고 저희 파트너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외모부터 가꾸기. 제품을 가지고 외모부터 가꾼 거예요. 피부가 좋더라도 더 좋아지게, 머릿결이 더 좋아지게, 더 멋있게 가꾸다 보면 누군가가 만나고 싶고 그 만남이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O로서의 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고 외모는 좋고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졌어. 뭔가가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은 누구나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고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건강한 마음, 그리고 표정도 밝아야겠죠. 밝은 표정.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앞에 분, 우리 유진영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 내용을 제가 열심히 안 들어도요, 그냥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뭐가 신나. 뭐가 신난지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그냥 신나. 네,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신나. 표정도 신나. 그래서 이런 어떤 한 톤 업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아, 난 원래 저음이야. 난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이거는 정말 책임감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톤 업된 목소리. 이게 진짜 ABO의 신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말하는 품새입니다.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도 되게 판단하지 않아요?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모르는 게 없어. 정말 다다다다 말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신뢰되진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품위 있게 하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냥 저 사람은 짓거린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신원서판에서 말하는 품새인 것 같아요. 리더답게 적절한 단어 구사와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말을 쉽게 여기저기 전하지 마라. 품위 있는 자기 표현. 상소리, 주책스러운 언어는 삼가하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ABO로서의 언어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이 좋다는 건 이제 너무나 잘 알아요. 이제 아메이 마케팅은 웬만한 사람들한테, 평균적인 사람들한테 익숙한 마케팅이 됐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상하지도 않아요. 사업 설명하는 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명은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신념 있는 나의 모습, 나의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념 있는 거. 똑같은 말을 해도 뭔가 자신 없는 게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신념 있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의 말하는 품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볼게요. 그리고 진심 어린 칭찬. 말을 할 때 내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 은근 내 자랑하고 은근 뭐 자랑하고 이게 아니고 진심 어린 내 앞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 우리가 아마 전 시간인가 테마 강의에서 배운 것 같아요. 칭찬하는 거. 진심 어린 칭찬. 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비전 제시입니다.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 비전 제시, 우리가 다 이 비전을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 제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언의 언.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로 하는 말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귀로 하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주는 거, 진심 어리게 많이 들어주는 행동의 언어가 우리 ABO로서의 말하는 품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서입니다. 지식을 말합니다. 리더는 많이 알아야 한다. 이거보다 많이 경험해야 한답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책 많이 읽은 사람보다요, 많이 만나고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많이 거절당해보고 제가 말하는 품새 다음에 이걸 하려니 참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많이 깨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저도 참 많은 사람과의 이별을 했어요. 마음 아픈 메시지도 많이 받아봤고 정말 만나고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싶은데 저한테 say goodbye 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나한테 상처가 됐느냐? 아니요. 그게 다 저한테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인데 상처가 됐다라고 그러면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상처가 아니라 되게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건 또한 저한테 ABO로서의 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어느 분야에서나 리더로서 인정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 순간적인 거는 가치롭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열심히 하고 순간적으로는 열정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미팅 뒤요 지속적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조금 들어와서 나 다 알아 이제 나가서 할게 라는 분들 다시 돌아오신 ABO 계십니까? 아니요. 나 다 알아 해서 미팅을 뛰쳐나가셨던 많은 ABO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배움과 지속적인 경험이 가치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유진영 사장님이 강의하는데 낯선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계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이런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순간적으로 배운 몇몇 가지 지식으로 이런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팅 안에 계속 들어와서 미팅 안에서 사업의 흐름과 사업의 이 생중계되는 이 사업의 장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살아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게 ABO로서의 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판입니다. 판은 뭐냐면 판단력과 센스, 유연한 사고를 가지며 방향 설정을 해야 되고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될 경우 우리 사업에서는 상위 스폰서들에게 늘 지혜를 구하면서 사업 진행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답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의 생각으로만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 20대, 30대, 그리고 정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성격, 내 고집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정말 두루두루 많은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같이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우리 사업의 판단력과 센스고 비단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모든 사업들이 내 생각,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함께 윈윈하는 그런 판단력과 센스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신혼서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볼게요. 왜들 또 표정이 그러세요? 나는 신뢰받는 사람일까? 그만큼 이 신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나는 과연 신뢰를 갖고 있고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오신 신뢰의 달인 담보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나는 의심을 안 해요. 네. 그렇습니까? 네.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먼저 믿음을 줘라.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저희 아버님도 마당발이세요. 네네네. 이거 좀 주세요. 네, 네네. 그런 말씀 평소에 하시고 그러는데 네네. 먼저 먹어봐.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네. 무조건 믿죠. 괜찮아. 괜찮아? 예, 물건. 그 이 앞에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 다 믿죠.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사람 돼요. 믿어야. 네, 네. 여기 누구세요? 연인분이세요, 둘이? 네. 결혼했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아니, 나는 원래 표정이 그래요. 의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십니까? 의심하는 표정 이렇게 쳐다봐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아,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네. 그 혹시 결혼은 하셨습니까? 결혼했죠. 아, 하셨습니까? 네. 내가 우리 마누라를 제일 믿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화 통화를 좀 연결해 봤습니다. 너 연결됐어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보세요. 어디야? 집이야? 왜 이렇게 울려? 화장실? 남자 목소리 들리는데? TV 봐? 알았어. 일찍 끝나고 들어갈게. 알았어. 우리 마누라를 가장 믿죠, 내가. 화장실에 TV가 있습니까? 너무 옆에 내려다가. 저기 나가는 문이 누가 속을 줄 알고? 결혼한다고요? 안 나가? 억지로 웃는 거지. 자, 이렇듯 우리는 누구에게 신뢰를 받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도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지 신뢰하는지 너무 쉽게 표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공부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를 공식으로 볼게요. 일단 이런 분들이 신뢰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친밀하고. 능력만 있는 분은 어떠세요? 능력만 있는 분 정이 안 가요. 어떨 땐. 그렇죠? 근데 친밀하고. 근데 그 친밀함이 항상 일관성이 있어. 항상 친밀해. 저는 어떤 분이 가장 좀 힘드냐 하면요. 어떤 날은 너무 잘해줘요. 막 뭐 다 해줄 것 같이 막 이러다가 어떤 날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싸해. 삐져 있고 그냥 뚱해 있고 이런 분들은 제가 또 왜 저러나 막 이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주변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쁜데 강아지가 예쁜 이유가 100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얘들은 정말 한결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현관까지 나와서 막 사람을 반겨요. 자기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다가도 강아지를 키우면 정말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능력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친밀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다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신뢰가 안 가요. 그 사람은 이 분모가 되게 높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중심성이 너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 공식은 우리 외우도록 하고요. 자기 중심성이 뭔지 보기 전에 먼저 신뢰의 필요 요소는 능력이죠. 능력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프로다움이에요. 일단 우리 ABO로서의 능력은요. 좀 알긴 알아야 돼요. 물론 지식이 다는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알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선 신념 있게 대답할 수 있고 이 미팅 흐름 안에서 내가 이 되게 그 세련된 ABO로서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어야 되죠. 사업 설명을 할 때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꾸준히 하는 나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친밀해야죠. 같이 있는데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 밝고 쾌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친밀한 건 내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한테 겸손하고 친절함이 신뢰의 3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있다면 이거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 손에 하나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보면 그게 막 두드러지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못돼 보이는 사람은 아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결국은 그게 본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건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본인한테는 관대하고 상대한테는 무진장 엄격합니다. 본인이 한 말에 있어서는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독선적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주변에. 뭐 저도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보면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어디서 공부를 했고 뭐 어떻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단정하고 이런 면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ABO로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피플 퍼슨이 되기 위해서 이 자기중심성을 낮추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낮추는 실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뒷부분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리치드 보스의 세상이 바꾸는 말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미안합니다예요. 저는 사업 설명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대가 나를 되게 언짢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너 나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으면서 결국은 아메이 사업 얘기하려고 그랬어? 너 너무 서운해.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봐 그게 질에 너무 걱정이 됐어. 얘가 나를 오해할까봐.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다 그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이 한마디로 그 고민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리치드 보스가 책 첫 번째 미안합니다가 세상을 바꾸는 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아메이를 얘기해서 언짢다면 아메이를 이야기한 나의 의도와는 달리 언짢았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이고 미안해. 너가 언짢았구나. 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너무 미안해. 노트북을 덮으며 오늘은 사업 얘기하지 않을게.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너가 언짢았다니 얘기하지 않을게. 하면 나중에 지가 언짢은 얘기 다 하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저는 자존심이 되게 상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미안해 이것도 미안해 이거 미안해 이게 아니고요. 정말 적재조소에 하는 미안합니다는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의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평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평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나도 별로 잘난 거 없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조금은 자기중심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들어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할 말이 있을 때 진심으로 우리 코칭에서 배운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기입니다. 그러면 나의 자기중심성은 낮아지고 내가 그토록 어쩌면 어려워하는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성실합니다. 한결같은 계속 나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유지.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것도 비밀 유지예요. 저는 어떨 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게 맞대요. 저는 좋은 얘기는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그 사람이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말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야 너의 이러이러한 좋은 점을 누군가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그 얘기 해도 괜찮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예스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낮아지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비밀 유지는 당연한 거고요. 자, 아까 말했던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강력한 10가지 말을 잠깐 볼게요.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너 계속 미팅 들어올 거 내가 너 믿어. 우리 잘할 수 있어. 난 너를 신뢰하거든. 너 이런 거 시작하면 잘하잖아. 너가 우리 팀에 들어와서 내 파트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야, 너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나
네트워크 정말 크게 성장시키고 싶어. 이 사업 정말 크게 성장시키고 싶다. 난 너가 필요해. 우리 같이 해보자. 넌 잘할 수 있어. 5번째, 야, I love you. 야, I love you. 10번째, 야, 너가 이렇게 잘하고 꾸준히 한다는 거, 난 정말 너를 존경스럽다라고 해주는 얘기가 정말 우리 STA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S의 힘이라고 5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결국 사업은 나를 좋아하면 끝이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뭐를 먼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책도 많이 보고 고개들을 하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뭐냐 하면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2번째, 어렵지만 그 사람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얘기를 오늘 많이 듣자. 이야기를 듣고 딴 생각하지 말자. 고개 좀 끄덕이자. 제발 머릿속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좀 나가게 하자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만나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저를 조금 좋아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를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알리면 사업은 시장에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력적이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S가 뭘까요? 신뢰를 받고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S. 첫 번째 S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려보실래요? 글 좀. 자, 첫 번째 S는 바로 이겁니다. 심볼입니다. 나의 강점과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라. 단점에 포커싱하지 말고 강점을 키워라. 여러분들이 스폰서면 여러분들 파트너의 강점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내 파트너는 단점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 단점은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그 캐릭터가 되는 순간 그 단점이 장점으로 상승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100년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 60살, 70살이라도 요번에 윤여정이 굉장히 핫피플이 됐죠. 영어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피부는 또 어쩜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분이 나이가 70대가 훨씬 넘었다라는 건 이제는 뭐 사회적으로 나이가 많아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100년을 살 건데, 아니 우리 120년을 살 건데 나한테 어떤 상징적인 게 있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요,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은 그 파리의 상징이 있고요. 서울에도 사람들이 서울이 좋아하는 거는 뭐 패션의 거리 뭔가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마케팅의 상징이 있어야 돼요. 우린 마케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상징은 과연 뭘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상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난 이런 걸 못해, 이런 걸 못해. 이거는 과거의 얘기예요. 난 이런 걸 잘해. 이런 걸 잘해. 뭔가 상징적인 거, 잘하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2번째는 이겁니다. 심플한 겁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할 필요 없어요.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뭐든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와 사업을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원래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한 자영업도 뭐 단지 5%만 성공하고 그 5%도 몇 년이 지나면 또 문을 닫는다는데, 우리 사업 심플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알리는 사람마다 사업하고 알리는 사람마다 제품 쓰면 그거는 사업이라고 명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분명히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뜻대로 안 되고 의외의 변수를 만나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비즈니스고 시장 안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심플하고 조금 쿨해지자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심플하게. 그런데 아메이는 잘 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후에 아메이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25센트 라이드 이런 것도 나오죠. 드디어 아메이가 메타버스에 벌써 진입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첨단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리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은 심플하고 쿨하게, 정말 쿨한 ABO답게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이걸 알아들은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지 이게 나한테 안 맞나? 이런 올드한 생각은 하지 말자고요.
네, 우리 자부심을 좀 갖고 심플하고 쿨하게 사업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스터디해야 됩니다. 왜? 10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 제가 또 기사를 봤는데 앞으로는 끊임없이 대학교 이후에 대학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70살도 80살도 너무나 활동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에서 등산만 하고 그렇게 살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터디해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알고 같이 A7070 파트너들과 같이 책 읽고 공부하는 그런 ABO가 됩시다. 세 번째, 서프라이즈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요. 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요. 이제 새로 사귄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뭘 얘기하면 와 이래요. 뭘 먹으면 와 맛있겠다. 언니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예뻐요. 뭘 얘기해주고 싶고 아메이는 물론이고 뭘 얘기해주고 싶고 내가 뭐 소개하면 너무 맛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사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뚱 하는 사람 좋아요? 뚱녀들 있죠. 여자뿐만이 아니라 네. 뭐를 얘기하면 이렇게 시크한 거. 그 연애할 때나 그렇죠. 연애할 때도 우리 서프라이즈한 사람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감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를 얘기해주면. 강의를 해도 보면 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앞에 강사가 강의도 안 돼요. 근데 앞에서 좋다고 조금 웃겨도 막 웃는다고 하고 막 끄떡이고 이런 감탄하는 사람이 됩시다. 분명히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이겁니다. 요즘 참 각박한 세상에 살아요. 우리 좀 스위트해지자고요. 스위트하다는 거 알죠? 스위트한,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있다가도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아까 리치디보스한테 배운 야, 난 너를 너무 신뢰해. 나 너 너무 좋아. 같이 하자. 얘기 100번 들어주다가 야, 우리 같이 하자. 나 너 신뢰하는 거 있잖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너한테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 거야. 나 너가 필요하거든. 이라는 스윗한 사람. 때로는 그 사람 앞에서 따뜻하게 가슴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냉정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쿨하고 상대에게는 스윗한 서프라이즈 하면서 공부하면서 심플하게 내 상징을 가진 우리 5가지 S를 가지면 우리 분명히 매력으로 똘똘 뭉친 ABO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척척 붙을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붙이도록 하고요. 리치디보스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메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이 중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be a people person, 사람 중심의 사람, 매력적이고 신뢰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공적인 ABO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ABO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